네, 뉴욕 증시 최근의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을 확인해보는 시간 오기석의 오픈소스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불안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난주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FOMC 그리고 뭐 애플,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 정말 뭐 바쁘다, 슈퍼위크다라는 얘기들을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첩첩산중을 겪고 나서 1월의 랠리를 계속해서 증시가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도 하시고 이번 주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1월이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기대치 이상으로 예상외로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1월이 좋았을 때 이후의 흐름이 어땠을까요? 1월 수익률과 1년 내내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사실 답변들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보시는 차트가 1990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약 한 30년 기간 동안 1월 월간 수익률과 연간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X축 이 이제 1월의 월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이 이제 1년 동안의 연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뚜렷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할수록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1월 주식시장의 성과가 해당 연도에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이제 센티먼트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참고해 볼 만한 거는 대형 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거대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투자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간 자산 배분 목표 변경이 사실 매년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나는데 연초부터 배분이 일어난다라는 걸 참고해 본다고 하더라도 1월에 매수세가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당 연도에는 주식시장에 조금 더 자산을 많이 배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보셔야 할 변수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PCE 지표 같은 경우도 4.4%까지 지금 코어 PCE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은 금리 인상이 1년 내내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환경이다라고 하면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의 투자 환경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멘트가 가장 좀 기억에 남네요.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1월 증시에 확실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1월이 이렇게 좋아지면 올해는 정말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센티먼트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비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FOMC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일단 FOMC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FOMC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FOMC가 이제 2월 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시간 기준으로요. 이번 연준 미팅에서는 25bp 0.25% 인상이 될 것이다 기준금리가 라고 예상하는 참가자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그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그러면 언제 연준이
이번 기준금리를 고점으로 고점까지 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 다시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3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면 미국의 금리가 4.75%에서 5%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한 5번 정도 FOMC에서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11월 초 FOMC부터는 시장에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준의 이제 이번 FOMC 그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0.25% 베이비 스텝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항상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형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대치가 25bp 거의 100%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25bp 정도로만 딱 나와준다면 시장이 어쨌든 다시 한번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고비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걱정되는 게 지난 4분기의 실적이었거든요. 최근에 경기 상황 자체는 썩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실적 발표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재까지 이제 미국 시장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발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보면 그 전체 기업 중에 한 73% 정도 한 4분의 3 정도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 말에 가장 큰 시장의 걱정 중에 하나가 어닝 리세션이라고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않을 거냐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4분기 실적을 보면 어쨌든 그래도 한 4분의 3 정도의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제 긍정적인, 사실 올해 초에 랠리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기업의 그 지난 금요일까지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업의 한 86% 정도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대형 테크 회사라고 하면 사실 현재는 IT 기업들만 대형 테크 회사가 아니라 사실 다른 섹터도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섹터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안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뭐 이런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어닝 쇼크가 지금 절반 정도씩 나오고 있어요. 반반 정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어닝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점을 본다면 이제 알파벳, 구글 보다는 애플하고 아마존이 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들이 제일 많이 줄이는 이제 비용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광고비 지출을 굉장히 많이 줄이거든요. 현재 이제 기업들의 그 활동을 잘 살펴본다면 광고비 지출을 할 때 전통적으로 TV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광고 혹은 디지털 마케팅 이제에 대한 비용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스냅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핫한 이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챗 GPT라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또 구글의 실적 발표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의 희비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찌됐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난 한 주 동안 33% 급등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불안불안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리스크 요인 짚고 넘어갈 포인트들 좀 있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락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주요 리스크로 지목받았던 게 결국은 오너 리스크 혹은 뭐 키맨 리스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 그 자체는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테슬라 상승 관련해서 그냥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뭐 저희 인공지능 ETF 뭐 에이모음이 예전에 이제 그 테슬라 족집게라고 이제 많이 불렸었는데 아직 저희 ETF 안에서는 이제 테슬라를 편입하고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최근 급상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 테슬라다 보니 그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한 줄 좀 빛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이제 그 리스크로 좀 돌아오면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 오너 리스크,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 위험은 여전히 이제 배제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주요 경영진들이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험을 키맨 리스크라고 이제 하거든요. 뭐 트위터 관련한 불안 소지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중국 현지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이제 역시도 거센 상황이다라는 점도 이제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최근 시장 자체는 이제 낙폭 과대 종목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반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 단기 급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또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테슬라가 2년, 3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을 때를 생각해보면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의 수급적인 모멘텀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에 대한 어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월에 AI ETF에서 일어났던 변화 상황 한번 점검해 보고요. 2월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전반적으로 사실 뭐 가끔 저희 ETF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저희 ETF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인공지능 기반 ETF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주말 이제 블룸버그 그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제 기사 중에 하나가 챗GPT 관련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챗GPT와 ETF를 엮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챗GPT한테 시장을 이기는 ETF를 만들어줘라는 이제 그런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게 상당히 관심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기사에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운용되는 이제 ETF를 다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수치는 저희가 따로 이제 얘기하기는 않겠지만 3년 이상 운용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ETF들의 경우는 모닝스타라는 글로벌 펀드 평가기관에서 그 등급이 나오거든요. 등급이 나오는데 뭐 저희 회사 ETF부터 이제 뭐 나머지 위즈덤 트리라든지 뭐 이제 AIQ 같은 ETF들도 지금 다 있는데 현재 저희 전략이 이제 그 모닝스타 기준은 제일 좋다. 지금 별 5개, 별 4개를 갖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사실 별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전략들도 있어요. 성과가 사실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전략들도 있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실 다 개성이 다른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그 구조랑 그 조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제 사실 투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처럼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장에 대한 위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트랙트에서 나오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위험 감지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 자체를
그 주식시장에 참가하기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2주, 한 5개월 만에 거의 처음으로 미국 시장이 의 투자 위험이 커다란 하방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시장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일부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방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지는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증시 참가하기 좋은 국면이다라는 마지막 멘트가 좀 인상적이네요. 자,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